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는 56세 박미숙님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는 63세 이정숙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경각심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돈을 모았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저 혼자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지냈죠. 큰아들은 38살, 작은아들은 35살입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고 작은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둘 다 번듯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제가 겪은 일은 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와서 저와 식사를 했어요. 평소에도 며느리가 돈 문제로 예민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걸로 저희 아파트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사실 남편이 살아생전 모아둔 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땅이었는데 최근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값이 뛰었죠. 저는 그걸 자식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즘 학군 좋은 동네는 15억씩 한다니까요. 저희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안 오르는데 어머님 땅 팔아서 저희 아파트 바꿔주시면 저희도 애들 키우기 훨씬 좋고 어머님도 손주들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바꿔달라는 말이 너무 당당하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 땅을 팔 계획은 없고 나중에 팔아서 너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슬며시 한마디 더 하더군요. 엄마, 사실 동생도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했어. 장사 안 된다면서 엄마한테 땅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형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작은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장사가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아파트 대출도 막막하고 솔직히 엄마 땅 팔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며 정색하더군요. 저는 내 형네도 아파트 얘기하더라. 그런데 그 땅은 너희들 나중에 조금씩 나눠주려고 남겨둔 거야. 지금 당장 팔 계획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형네만 좋은 동네 아파트 살게 해주고 난 왜 안 해줘? 난 결혼도 안 했는데 형네만 챙겨주는 거잖아. 엄마가 형만 더 예뻐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형한테 집 사준 것도 아니고 아직 그 땅도 팔지 않았어. 너는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너희 둘 다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왜 그렇게 못 믿고 자꾸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어? 하지만 작은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엄마 혼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하잖아. 차라리 지금 우리한테 나눠주면 좋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너무도 속이 상했습니다.
자식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자식들 사이의 싸움거리가 될 줄이야. 이후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네가 잘못했네. 자식들한테 돈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 괜히 너만 더 골치 아프고 나중에 다 틀어진다니까. 한 친구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나는 아파트 팔아서 큰애 집 사줬는데 작은 애가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어. 절대 땅 팔아서 누구 하나만 도와주는 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키기로요. 얼마 전 작은 아들이 다시 연락해 엄마, 그럼 대출이라도 보증서 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자식들이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쓰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진정한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 바로 재산과 돈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는 아마 자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조차도 절대 꺼내선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민석 씨는 70대 초반으로 평생을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누라와 함께 악착같이 일하며 재산을 차곡차곡 모았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을 마련해 주었고 덕분에 두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는 얼마 전 씁쓸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자랑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은퇴 후 아들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었던 민석 씨 부부는 오랜만에 첫째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즘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 사기 참 힘들어요. 라고 말하자 민석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다행이야. 너희 엄마 덕에 시골 땅도 있고 지금 사는 집도 꽤 값이 올랐더라. 이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과외비며 학원비며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는 동네 아파트는 학군이 별로라서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라도 가야 하나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좋은 동네로 이사 가실 생각이시라면서요. 저희는 아예 그 동네에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이 그때 조금만 더 좋은 동네에 사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던진 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 내외는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해줬다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와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를 장만하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주 볼 수 있고 저희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기 편할 텐데요. 처음에는 그래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면 좋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는 아이들도 크고 가족이 넷이라 40평대 아파트면 좋겠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30평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민석 씨는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되돌리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아들이 사는 동네에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부부가 머물 30평대 아파트, 아들 내외가 머물 40평대 아파트.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 씨 부부는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주 보겠다던 손주들은 학원과 과외 때문에 바쁘다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버님, 저희도 워낙 바빠서 자주 뵙기 힘들어요. 라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둘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네는 아파트까지 사주셨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가게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만 챙기고 저는 서운해요. 형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장사도 힘들고 애들 학비도 벅차요. 결국 민석 씨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들이 사는 아파트를 팔고 같은 단지 내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잘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민석 씨의 경우처럼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자식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져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희생하지만 자식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민석 씨는 결국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지만 그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그 순간에는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재산 이야기는 최대한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부모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부모가 모든 걸 들어주는 순간 자식들은 그것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결국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재산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과거는 함구하세요. 흔히들 친한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털어놔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을 쌓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호 씨는 65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리를 지켜온 그는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모임에 나가는 것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죠. 특히 김 씨라는 사람과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학창시절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단둘이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여러 명이 함께 산에 올랐지만 그날은 다른 회원들이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했죠. 정상에 올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병호 씨는 술김에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 나 사실 예전에 좀 어리석은 짓을 했었어. 김 씨는 호기심이 생긴 듯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병호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돈이 너무 급해서 사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좀 무리하게 일을 벌인 적이 있어요. 당시 회사에서 거래처와 몰래 뒷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회사에 알려져서 크게 혼난 적이 있었지. 다행히 정직으로 끝났는데 진짜 아슬아슬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병호 씨는 속으로 그래도 김 씨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김 씨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병호 씨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자리 잡고 앉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래. 그 사기꾼 말이야. 병호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김 씨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동호회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김 씨가 병호 씨의 과거를 모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병호 씨는 동호회를 탈퇴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이 컸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약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나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길 원하지 약점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신뢰를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과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친구도 언젠가는 등 돌릴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약점을 아는 순간 그것은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내 과거를 무기 삼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비록 지금은 친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나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은 많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독이 된다. 부모라면 자식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가까움이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개입은 자식의 독립성을 해치고 자식은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고 하죠. 부모가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건 보통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나 친구 관계, 대학 진학 등에서 시작된 관심이 결혼, 출산, 직장 생활까지 이어지죠. 문제는 자식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시기에 부모의 간섭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결혼 후에도 부모 근처에 살기를 원하고 자식 역시 부모가 손주를 봐주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대가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가까이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점점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누구랑 있었어? 라는 질문을 매번 하게 되죠. 자식 입장에서는 성인이 된 자신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 같아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기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피곤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또한 자식의 집에 자주 찾아가거나 아들, 딸 부부의 사소한 갈등에까지 개입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얘야, 내 와이프가 너무 차갑게 말하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너네는 왜 이렇게 하니? 같은 말들이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작은 걱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한 일인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라고 생각하죠. 반면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결국 서로의 기대가 엇갈리며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 자식이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식 부부가 싸웠을 때 부모가 직접 개입해 중재하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부모의 조언을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 부부의 갈등에 부모가 또 끼어들까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과의 소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부모가 자식의 삶에 적당한 선을 긋는 것은 자식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대신 부모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나치게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관계의 핵심이 아닐까요?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언이 자칫 강요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자식 세대의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이 자식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부모 세대는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많습니다. 자식 세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겪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아야 하거나 고된 길만이 정답은 아니죠. 자식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내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참지만 결국 서로의 가치관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 세대는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겼지만 자식 세대는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자식도 있죠. 이런 자식을 보며 부모는 결혼해야 인생이 완성된다거나 손주 보는 게 내 꿈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육아 방식에 대한 차이도 큽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 때는 아이가 울면 그냥 두고 봤다거나 맞으면서 컸다는 말을 하지만 자식 세대는 과학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육아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식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는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방식이 구시대적이라고 느끼며 반발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와 소통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하지만 정작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배경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모의 경험을 공유하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대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결국 부모의 가치관과 방식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식의 삶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는 실망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악순환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자식의 삶을 지지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충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하는 말일까? 만약 후자라면 그 말을 삼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의 건강을 위한 상품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렴한 2만원대부터 고급 상품까지 모두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 최대 90%까지 세일을 진행 중이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